네, 어서 오세요. 1850년대쯤이 되면요, 영국이요, 러시아와 좀 갈등을 벌이는 곳이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가 영향을 미치는 이집트, 불가리아, 세르비아 이쪽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오스만 터키를 종주국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집트 같은 나라들을 가신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 오스만한테도 잘 보이고 가신 국가들한테도 자유롭게 상호 통상 조약을 지네들은 했죠. 반면 거꾸로 이집트 같은 나라들, 세르비아, 뭐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은 가신 국가니까 오스만의 가신 국가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종주국, 가신국 이런 단어들은 영국이 창작해서 만들어낸 거지 원래부터 존재하던 단어가 아니다 이거죠. 원래부터 존재한 단어는 주권국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동아시아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중국은 종주국이고 조선은 봉신국, 가신국이다. 하지만 조약을 할 때는 영국은 조선을 독립국 취급을 했죠. 그래야지만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주권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영국이 짜놓은 이 종주국, 가신국 프레임이 뭔지도 잘 몰랐죠. 단지 중국적 질서 하에 가족적 어떤 그런 외교인 줄 알았죠. 국가 간 주권을 상호 인정했던 베스트팔렌 조약이 세워진 지 1648년부터 1918년까지 170년 동안 약 1만 개 이상의 국가 간 조약이 있었거든요. 다 모두 수평적 질서 하에서 만들었고요. 국가 주권을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만들었고 국제조약의 평등성에 기반해서 만들었습니다. 무려 17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보상을 요구할 때도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건 조약이 아니죠. 그냥 강제죠. 그죠? 예. 같은 단어로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현실이 다르니까. 아무튼 불평등 조약의 개념과 또한 그 실제까지도 근대 서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약이 있으면은 불평등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불평등이 있으면 조약은 없는 겁니다. 그런 조약을 왜 해요? 특히 그 1863년 미국의 전쟁규칙법, 즉 리버법이 만들어지고 1864년 제네바 협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상대국에 대한 법적, 인간적, 주권적 존중을 근대 서구 문명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187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국가 간 조약에는 상호주권, 상호평등 이거는 서구 문명사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고 뒤늦게 나라를 통일한 그 독일은 더욱더 이게 철칙이었고요. 아시아로 진출을 꾀하던 러시아한테도 이거는 철칙이었고요. 또 미국 고립주의를 벗어나던 그 미국한테도 세계로 진출하려면 상호주권 존중에 대한 개념은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생 제국이 되려고 하는 독일, 러시아, 미국은 1870년대를 기점으로 옛날 영국처럼 깡패짓을 절대 할 수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아이들 교육한테까지도 그렇게 시키고 있었다고요. 원래가 평등해야 되는 국가 간 조약에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계기가 된 게 1842년 난징 조약이거든요. 영국이 아편 전쟁 승리한 다음에 중국한테 4개 항구를 개방시켰고 영국인을 거주시켰고 치해 법관 만들었고 관세를 중국이 함부로 찍지 못하게 만들었고 홍콩을 99년 임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제했잖아요. 이거는 조약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자꾸 불평등 조약이라면 어떻게 해? 후대 중국인들이 이걸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래갖고 자꾸 뭐라 그랬는데요. 난징 조약은요. 실은 조약이 아니라 강제예요. 깡패야, 깡패. 어? 이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전쟁을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고요. 1848년
캘리포니아를 얻은 그 미국이 말입니다. 태평양 어업도 해야 되겠고 중국과 교육하려면 첫 관문을 일본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페리 제독을 보냈죠. 1854년부터 1858년까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벌어지는데 이게 난징 조약과는 또 성격이 좀 다르죠. 미국은 처음부터 일본한테 군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 꼴이 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강제하는 걸 받아들인 조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년간 인내심 있고 무력도 쓰지 않고 조약의 내용을 점차 확대해갔고 일본이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일본도 이전에 억지를 줄여가면서 자기 주권 행사를 계속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문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주권 행사도 좀 즐겁게 했죠. 대신 자기네들 막부가 무너져 내리고 메이지 유신이 뭐 달성된 것도 바로 이런 외국과의 그 수호통산 조약 때문인데, 이때 그 주권 개념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본한테. 일본은 1876년 미국이 했던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조선의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강화도 협약을 체결했죠. 조선 해안을 뭐 자유롭게 탐사하겠다, 치해법권 만들어라, 관세는 조선 정부가 정할 수 없다, 곡물도 마음껏 수입하게 해라, 개항 지역에 일본 돈도 쓰게 하라. 말 그대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을 만들어냈어요. 조선 정부가 얼마만큼 주권을 행사했을까요? 주권이라는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선 정부가 얼마나 자존심 있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미국을 모방했으면 조선도 일본을 모방해서 주권 줄다리기를 좀 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조약 내용을 보면.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반대말이고 지금도 그래요. 과거를 보면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서구식 주권 개념을 가장 잘 이해를 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대외에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의 집합체, 그 행사를 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국은 주권 개념을 이기적으로만 이해했고요. 형님의 권한, 그런 거로 이해를 했고요. 조선은 서구식 주권 개념 자체가 없었죠. 뭐 지금도 뭐 서구식 주권 개념 이해하는 한국 정부가 얼마 있었나요? 한미 FTA 보세요. 그 한미 FTA 4,000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미국이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항목 그대로 따라갔죠. 이거 을사조약보다 더 악랄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한미 FTA 조약이에요. 이게 한 나라의 주권을 개박살을 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국 정부가. 을사조약보다 더 못나게 받아들였어요. 주권이 있는 나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한국 정부가 언제 주권을 부려봤나 찾아보기를 해요. 박정희 때 좀 많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주권 행사한 게 거의 없었어요. 1876년에 그 강화도 조약할 때 일본이 억지로 제1조에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딱 찍어놨잖아요. 그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한 조선 관리가 있었다면, 아하, 그러면 뭐 일본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안 세워요? 일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이 대등하게 제국으로 들어선 이유가 이 서구식 그 조약 개념, 주권 개념에 만들어 놓은 게 원칙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일본은 강대국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고, 조선은 몰랐단 말이에요. 주권이 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특히나 세력의 균형을 이루던 이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막 발생하다 할 때는요, 열강들이 그 상호 간에 질투를 하고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약소국의 작은 주권이라도 지켜주려고 하고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진다고요. 그게 바로 2024년 지금이라고요. 아무리 약한 나라도 미국한테 혹은 뭐 러시아한테 혹은 중국한테 들이받아도 다 이해가 되는 시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앨런 테일러가 그랬잖아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절에, 주권이 지켜지고 있던 시절에는 열강의 상호 질투는 약소국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회를 완전히 발로 짓밟아버리고 있어 한국 정부 자체가. 그래. 왜요? 주권 개념을 모르거든요.
널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은 말입니다. 한국의 주권을 마음껏 부려도 미국, 중국, 러시아 뭐라고 못하는 시절이에요. 지금은. 세력 균형이 다시 만들어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왜 이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다시 미국의 종속국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1899년 조선 정부가 처음으로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한테 우리는 주권국이라고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1899년. 좀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